죄송해요. 녹음 안.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 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북 사람도서관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남하영, 백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책 도서관 133번째 사람책을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이리시 댄스를 추는 장연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리시 댄스를 춘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리시 댄스가 좀 흔치 않은 분야거든요. 아이리시 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저는 처음에 제가 몸을 쓰는 거를 시작을 한 건 사실 마임이었고요. 그래서 마임이요? 마임을, 네, 하다가 소리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겨서 탭댄스를 하고 또 호기심이 그냥 생겨서 네. 아이리시 댄스를 하게 됐어요. 네. 아이리시 댄스가 이름처럼 아일랜드 전통춤이 맞죠? 네네, 아일랜드의 전통춤이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춤을 배울 때 한 분의 선생님한테 쭉 하사를 받듯이 네. 얘네들도 그 한 분의 선생님한테 계속 이어서 어릴 때부터 보통 3살, 4살 요때쯤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쭉 추면서 20대가 좀 지나가면 자기의 진로를 좀 결정을 하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네. 네, 아이리시 댄스라는 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네. 처음에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탭댄스를 하는데 제가 그 탭댄스를 배웠던 팀이 아이리시 댄스를 좀 카피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접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좀 많은데 그리고 근데 이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냥 가서 배우자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일랜드로 가셔서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사를 받으셨나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아일랜드에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스쿨들에 연락을 했을 때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다 큰 성인이 약간 그리고 또 이방인이 와서 잠깐 배운다는 거에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성인 클래스가 있는 나라가 캐나다여서 캐나다 가서 조금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다음에 또 영국도 가서 조금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일랜드 내에도 성인 클래스가 많아서 아마 접근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네. 아까 탭댄스를 하시다가 아이리시 댄스를 이렇게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탭댄스랑 아이리시 댄스랑 좀 비슷한 그런 춤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이리시 댄스가 탭댄스의 엄마격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되게 많이 이민을 갔을 때 네. 그때 또 흑인 댄서를 만나면서 만들어진 게 탭댄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탠다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적인 발을 사용하는 스텝들은 조금 비슷해요. 그러면 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발만 사용을 하는 네. 그런 춤인 거죠. 저희도 공연을 할 때는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전통춤을 출 때는 팔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아이리시 댄스를 추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죠. 네, 정말 없고요. 네. 네, 뭐 전국을 다 합쳐도 이렇게 손가락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없어요. 그냥 저랑 그다음에 요즘 근래에 조금 활동을 시작하는 여자분 한 분 정도 있고요. 지금 뭐 수업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거의 그냥 취미로 하시는 정도? 저희가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귀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네.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아이리시 댄스라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를 저희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네.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이리시 댄스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리시 댄스는 되게 강한데 되게 부드러운 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동시에 춤을 췄을 때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느끼는 강렬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들이 좀 있죠. 네. 아일랜드에서 많은 대회도 가보시고 시험도 네. 거치시고 협회에서 강사 자격을 네네, 1호로 받았어요. 받게 됐다고 네네. 한국인 1호로 네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사실 그런 대회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제가 이제 시니어 그룹에 끼는데 저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아일랜드 가서 한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회, 제가 한국을 돌아가면 이제 아이리시 댄스를 가르칠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네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 레벨별로 하나의 레벨을 거친 데 한 5가지 춤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레벨들을 다 통과를 하고 그 통과를 또 한 사람들이 챔피언 또 경연 대회를 치르거든요. 매해. 그래서 매해 세계 1등을 각 나이별로 뽑아요. 네, 그래서 뭐 11살 1등, 12살 1등 이런 식으로 뽑는데 그 단계 전에 또 한 번의 단계가 있고 그래서 되게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시기가 돼서 저는 이제 강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또 한 번 이제 티칭 테스트를 거치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아일랜드 안에 있는 아이리시 댄스 협회에서 그 자격증을 받게 된 거죠. 그 협회에서 자격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동양인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한국인은 아직 없고요. 네. 일본 분은 계세요. 일본 분은 그래도 조금 많지는 있어요. 않은가 봐요. 네, 아직은 좀 네.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대만 정도만 가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추고 있어요. 그럼 아일랜드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무용처럼 좀 흔하게 하는 춤인가요? 아이리시 댄스가? 네, 한국 무용보다 오히려 더 보편적일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처럼 하는 학교들도 많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가 워낙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춤이고 문화다 보니까 어릴 때 다들 조금씩은 잠깐이라도 좀 접해보는 그런 춤이에요. 그리고 다른 춤들에 비해서 시작하는 단계가 조금 쉬워요. 예, 그냥 누가 보면은 그냥 쟤들 뛰고 있구나. 그런 정도? 예, 그래서 좀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접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통춤을 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뭐 부채춤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학교 운동회 때 잠깐 하는 정도? 잠깐 하는 예. 정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전통춤을 배우는 게 되게 좋게 보이는데, 아일랜드에서 그럼 사셨잖아요. 네. 그럼 아일랜드란 나라를 저희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아일랜드란 나라가 저한테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항상 가고 싶어 하는 네. 나라예요. 사실 얼마 전에도 여행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도 가고 싶고. 네, 아이리시 댄스 때문에 알게 된 나라기는 한데, 지금은 사실 아일랜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조금만 걸어 나가도 그냥 절벽이고 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심해 하지만 그 심심함이 저한테는 좀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날씨는 워낙 영국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비슷한 날씨이지만 습하진 않아요. 약간 비가 많이 오나요? 계속 와요. 저희 그때 최근에 한 열흘 정도 여행했는데 네. 9일 오더라고요. 그래도 네. 비 와도 왠지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리고 습하지가 않으니까 그 비 온 후에 꿉꿉함이 별로 없고 상쾌함만 있어요. 네. 아일랜드 하면은 기네스가 유명하지 않나요? 그쵸, 기네스가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죠. 네, 네. 제 친구가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기네스가 되게 맛있다고. 달라요. 아일랜드 달아요? 여기랑 맛이 달라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술집 이런데 펍에 들어가서 손가락 1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기네스 한 잔 달라는 뜻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기네스가 아일랜드에 굉장히 그냥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네. 뭐 아일랜드에서 받는 혜택도 크니까 기네스 자체가 그거를 많이 풀어내긴 하더라고요. 그럼 아일랜드에서는 뭐 댄스 워크숍이나 네. 뭐 기타리스트 공연 같은 게 좀 흔한가요? 많이 흔해요. 근데 우선- 저희는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그럴 수 공연이. 있죠. 괜히 뭔가 준비해 가야 될 것 아, 같고. 네.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온 게 마을 축제를 보려고 간 거였어요. 근데 정말 작은 마을이긴 하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우리는 축제 기본적으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흔한 가랜더 하나 없이 축제를 해요. 근데 원래도 매일 밤 펍에서 연주를 하고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떠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조금 더 평상시에 뭐 2개 정도의 밴드가 나와서 공연을 했다면 축제라는 타이틀을 걸면 한 4개 밴드가 나온다 정도. 그래서 거의 매일 밤 라이브 음악을 접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축제라기보다 하나의 문화고 그냥 네네. 일상적인 거네요. 네, 그 사람들한테 니네는 어떻게 축제를 이렇게 자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 어렵냐 원래 하던 거 원래 이러고 우린 노는데 라는 얘기를 와. 하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거창- 낯설잖아요. 그쵸. 우리는 축제 하려면 좀 전쟁 틀듯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음향 장비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엄청 거창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딱 되게 작은 네. 음향 장비가 있으면 그냥 그걸로 다 해요. 네. 그럼 아일랜드 사람들의 성향은 좀 어떤가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흥겹고? 우리나라 네, 국민들도 사실 되게 흥겨운 거 좋아하는 나라 네, 사람들인데 흥이 많죠. 네, 근데 되게 얌전한 척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다 표현하는 거 그게 조금 다른 정도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한 아주 엄청난 친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에서 축제를 하다 보면 숙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자기네 집에 방 비는데 와서 잘래? 그런 경우도 많고 그 작은 마을인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뭘 이렇게 계속 짓잖아요. 네. 새로운 시설들을 네. 짓고 센터를 짓지만 그 사람들은 뭘 그다지 새로 짓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뭐가 하다못해 화장실도 되게 부족해요. 그러면 그냥 너무 미안한데 나 니네 집 화장실 좀 들어갈게 하면 열어주기도 하고. 그럼 네. 건물들이 다 나지막하겠네요. 네, 고층 건물이 아직은 없어요. 더블린은 지금 가보니까 짓더라고요. 되게 슬프게도. 더블린이 근데 수도인가요? 네, 수도이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시골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니까 이제 고층 건물이 조금씩 생기긴 하는데 더블린이 아주 작아요. 저희 서울이 좀 크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크지 않고 되게 작은데 그 외의 지역을 가면 보통 2층, 3층 건물 정도? 그래서 어딜 가도 하늘이 좀 보여요. 네. 저도 서울에 오래 살면서 거의 8, 9년 가까이 살면서 좀 편리해서 좋지만 되게 네. 안타까운 게 밤에 잘 안 보여요. 그쵸. 네. 밤에 별이랑 달이 아, 제가 경주에서 왔거든요. 경주 살 때보다 훨씬 더 안 보여서 네네. 네,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이라도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보고 싶어요. 거기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봐도 하늘이 다 보이니까 어. 그게 좋더라고요. 진짜 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비행기로? 어느 비행기를 타냐에 따라 굉장히 아. 달라요. 근데 직항으로? 기본적으로 직항 자체가 없어서 없어요? 없어요? 네, 아. 어느 유럽이든 다 경유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요. 유럽으로 가서 경유하는 네. 게. 근데, 그래도 한 16시간 기본 평균 잡으면 되시고, 그거보다 짧은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에티하트, 그러니까 아부다비를 경유했더니, 네. 하루 걸리더라고요. 한 24시간도 거의 걸리는. 한 20시간 걸리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질문 해도 네네네. 되죠? 개취가 반영된 질문. 아일랜드에서 네. 제일 맛있는 음식이 와, 네. 뭔가요? 궁금해요. 약간 아일랜드나 영국 쪽에 음식이 그렇게 없다고 들어서 맛있는 게 없다고 맞아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아일랜드 대표적인 게 아이리시 스튜가 있어요. 스튜요? 예, 예. 숲? 예, 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맑은 습이 아니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툭툭 그리고 네. 야채도 잘게 써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끓여낸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찐득해요. 그리고 아일랜드 특유의 아이리시 브레드가 있어요. 근데 빵 걔네가 찍어 네. 먹는. 예, 걔네 날씨가 발효가 잘 되지 않는 날씨라서 어. 발효를 집어넣어서 곡물빵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딱 먹는 사람들은 아무 맛도 안 나 이럴 수 있는데 자꾸 씹다 보면 굉장히 고소한 빵이거든요. 그거랑 스튜랑 보통 많이 먹고 뭐 기네스 파이라 그래서 기네스의 절인 고기로 만든 우와, 빵. 신기하다.
오, 네, 기네스 파이. 고기가 맛있겠다. 찐득하게 있고 그 위에 빵으로 이렇게 덮은 게 있어요. 네. 꽤 맛있는 음식이 그 많은데요. 스튜 이름이 뭐라고요? 아이리시 스튜. 아이리시 적어가야겠어요. 스튜. 저도 필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리시 스튜. 저희 한번 아일랜드 한번 여행을 계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쉬러 가시기엔 정말 가장 좋은 아.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복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아, 네.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내서 가야겠네요. 시간 좀 많이 내서 마을 펍에 들어가서 공연을 즐기면서 기네스 아이리시 한 잔. 스튜를 먹으면서 네네. 기네스 한 잔을 그 하면서 여행을 할 때 주변 분들 중에 아일랜드 여행 갈 때 더블린엔 잠깐만 계셔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더블린 펍들은 아일랜드 뭐 트레디셔널한 음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워낙 거기도 락 음악이 유투나 이런 밴드가 네. 아일랜드 밴드잖아요. 네. 그런 음악들 주로 팝 음악 많이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좀 아래쪽이나 서쪽, 동쪽 요렇게 그럼 네, 추천해 여행하는 게 좋아요. 주실 수 있는 그런 다른 지역들 이름이 있다면 어떤 데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린이라는 마을을 굉장히 좋아해요. 둘린. 마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렇게 모여 있는 느낌인데 거기는 큰 길에 이렇게 있는 그냥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길어요. 그리고 한 300명밖에 안 살아요. 병원이 없어요. 네. 그럼 이분들 아프시면은 좀 다른 도시로 나가야 되나요? 차가 워낙 자동차가 별로 없으니까 걷기에는 한 2시간 거리인데 차로는 한 15분, 20분이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나가면 뭐 다 있으니까. 여기는 길이 막힐 일이 없겠네요. 네, 차가 그렇게 많지 아. 않아서 더블린 빼고는 다 별로 막히는 거 없어요. 정말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걷기에도 좋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가고 싶어요. 네. 진짜. 지금 가고 싶어요. 저도 저희 너무 찌들어 있나 봐요. 네, 그러면 다시 아이리시 댄스 네. 얘기로 돌아와서 린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린카가 아이리시어로 댄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R-I-N-C-E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린케, 막 린스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그래서 항상 강조는 하지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한글로 린카라고 써요. 링카라고. 예. 이게 아이리시의 예전에 게일러라는 모국어 모국어인 이기는, 게일러에서 댄스란 뜻이라고. 네네네. 네. 그럼 게일러를 쓰는 사람도 있나요? 영어 말고? 저는 전통춤을 배웠다 보니까 게일어를 계속 저희 선생님이 섞어서 쓰세요. 그래서 영어도 안 익숙한데 그러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댄스 대회를 굉장히 자주 나갔거든요. 네. 제가 머물 수 있는 거주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어느 정도 이상을 제가 패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매주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한 대회에서 게일어로 소개를 해주니까 제가 절 전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갈 무대가 아닌데 다른 제가 올라갈 춤은 A라는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네. 대회를 치렀어야 되는데 B에 올라가서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이렇게 슬쩍 내려온 적도 있어요. 춤을 추시다가 네, 아신 거예요? 추다가 아니라는 걸? 보니까 이 음악이 아닌데 이러고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러면 선생님 그 댄서가 되기 위해서 하는 네.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언어셨나요? 아무래도요. 춤 이름 자체를 게일어로 설명을 할 때도 많고 설명하시다가 중간중간 게일어를 많이 섞어서 쓰세요. 저희 선생님 자체가 그렇고 그다음에 대회장 나가면 거의 모든 안내가 게일어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이걸 들고 제가 기숙사에 잠깐 있었거든요. 수녀님들이 하시는 기숙사에 거기에 아이리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서 하나씩 막 이렇게 표기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런 거 언어도 그렇고요. 우선 병원이 거기는 민영화되어 있는 데라 의료가 비쌀 것 같아요. 한 번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픈데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파스 같은 거를 다 공수해서 보내줬어요. 집에서. 네. 파스를 사기가 힘든가요? 아일랜드에서? 우리나라식의 파스가 없고 핫팩만 있더라고요. 핫팩만. 네. 근데 의사는 만나기 힘들고 그냥 모르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하는 네. 부담감이 좀 있어서 네, 그게 좀 있었어요. 네, 고생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장현주 아이리시 댄스 컴퍼니? 어려워. 다시 네. 할게요. 장현주 아이리시 댄스 컴퍼니 림카 대표님과 함께 네네.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네. 올게요. 네, 어떤 음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제가 읽을 수는 없으나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스토리도 굉장히 슬프고 자기 가족이 모두 죽어가는 과정을 본 사람이 음악을 쓴 거라고 하더라고. 전쟁 때 한 800년 속박을 받던 그 시기에. 그래서 이 곡을 근데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아일랜드에서 알게 된 음악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춤을 하다 보면 아일랜드 춤이랑 음악이 항상 같이 다니다 네. 보니까 음악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던 곡이에요. 네. 이 노래가 그 댄스의 배경음악은 아닌 거죠? 사용하기도 해요. 아, 네. 제목은? 제목이 엘레노 플렁킷. 네, 엘레너 플렁킷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133번째 사람책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엘레나 플랭킷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선생님과 얘기 나눴어요. 네. 이 음악에 대해서 제가 되게 동양적이라고 네네네. 귀에 익숙하다고 했는데 이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곡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찾을 때 정보 나온 거 보면은 자기 가족들이 모두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이 네. 그 후에 그 감정을 이제 이 곡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멜로디는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일랜드 곡들이 대부분 약간 요런 색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가사는 굉장히 슬픈데 멜로디는 굉장히 신나거나 이런 아이러니한 곡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한국 무용을 해도 되겠다. 아, 네. 네, 그렇죠. 정말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 네. 또 되게 이국적이기도 하면서 좀 익숙해서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리시 곡을 좀 사용하시는 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에서 또 이제 아이리시 댄스 곡을 할 때 한국 음악 들려주면 좋다라고 해서 우리랑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네들도 활용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음악적인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통 8분의 9박자 음악을 춤할 때 잘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국악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곡이 또 있어요. 어. 대표적인 곡들 중에. 그래서 신기해요, 많이 비슷해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음. 음악적으로 비슷한 접점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처음 알았고 굉장히 네네. 신기한데요. 근데 이렇게 노래가 조금 슬프면서도 멜로디는 좋은 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음악도 아리랑 같은 게 되게 한이 있는 네. 조금 슬픈 노래인데 듣기에는 되게 흥겹고 따라 부르기도 네네. 좋은 그런 노래잖아요. 되게 신기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다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가 처음에 질문 드렸어야 됐는데 질문을 못했어요. 성북구와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네. 저는 아일랜드에서 사실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마을, 지역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생겼거든요. 거기는 되게 뭐 유명하다라는 댄서나 뮤지션들도 동네에서 그냥 펍에서 서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 또 순서 되면 나와서 연주하거나 춤도 추고 진짜 동네 예술가들이 저런 건가? 라는 그 커뮤니티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 지역 거기 살면서. 네. 그리고 펍이라는 공간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는 사람이 없는데 펍에 가면은 진짜 왁자지껄하게 막 떠들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되게 여러 군데 사실 연락을 했어요. 여러 지역에 이제 뭐 요즘 커뮤니티 댄스에 관심들이 많아 보이던데 아이리시 댄스 안에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댄스라고 해석될 만한 춤이 있어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되게 여러 곳에 연락을 했는데 제 연락을 받은 곳이 성북구였던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성북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서 2년인가 싶은 거죠. 네. 어디서 태어나셔서 사셨나요, 쭉? 저는 정릉에서 태어나갖고 3살 때 삼성교로 와서 그냥 쭉 살고 있어요. 제가 삼성교에 지금 살고 진짜요? 있거든요. 삼선 1, 2동을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외국은 얼마나 가 계셨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한 기간은 다 빼고 그냥 쭉 자리 잡았던 건 1년 반 정도예요.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아이리시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과 지금과 좀 차이가 있다면 좀 늘어났나요? 최근에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음악하는 사람은 오히려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래야 저는 춤에도 관심들을 갖는다고 사실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아이리시 음악. 네, 아이리시 음악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리시 음악은 하다 보면 이제 지금 딱 한 곡만 들으셔서 그렇지 여러 곡을 듣다 보면 이 곡이 이 곡인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다 되게 짧은 멜로디 네. 곡들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춤이 같이 있어요. 음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음악 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춤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만 갖고 있고요. 아직은 그렇게, 그래도 그 느리지는. 배우시는, 강의하시면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그럼 나이대는 되게 다양한가요? 지금은 다 성인층이고요. 그거는 좀 좋아진 것 같네요. 처음에는 다 탭댄스인 줄 알고 왔다가 보니까 아이리시 댄스였는데, 지금은 아이리시 댄스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네. 그거는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아이리시 댄스를 가르치면서 느끼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요가를 하면서 좀 정신 수양이 되고 뭐 이런 점이 있다면 네네. 아이리시 댄스가 특히 어떤 거에 좋은가요? 우선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춤을 배워봤는데 춤 중에서 가장 유산소 운동이 진짜요? 격렬한 것 같아요. 정말요? 저희 당장 갑시다. 갈까요? 그래서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은 맨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이거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진짜 그러면 더 되게 유명해질 좋을 수도 것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사람 오래 배우신 분들 보면 체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운동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네. 체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좀 희귀한 춤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장기 얘기도 좀 자랑으로. 하시고, 네. 그리고 좀 못해도 사람들이 모르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네, 춤인가요? 처음은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 레벨별로 시험을 네. 봤다라 근데 첫 번째 레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레벨로 이제 레벨 업을 할 때 보통 모든 게 좀 계단식으로 네. 좀 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계단의 높이가 조금 더 높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비 넘기신 분들은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커뮤니티 댄스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배워요. 그래서 3살, 4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춤이죠. 네. 커뮤니티 댄스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온 가족이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출 수 있는 춤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할아버지랑 손자가 같이 춤을 춰요. 아주 쉽게 예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 타이타닉 혹시 영화 네네. 보면 디카프리오가 막 이렇게 강강술래처럼 막 뛰어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춤이 아이리시 댄스거든요. 이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춤이 아이리시 댄스고 약간 포크 댄스 비슷해 보이는 춤도 있고. 네. 이 장르가 좀 많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부터라도 어떻게 유산소를 위해서 배워볼까 운동으로 합니다. 맞아. 다이어트랑 연계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네. 다이어트에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지금 저희만 해도 관심 확 다이어트 올라오시나요? 유산소에 네, 확 들어왔어요. 학생들의 제안을 받고 네. 당신들이 마케팅을 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네,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현주 선생님 찾아가시면 네. 됩니다. 네. 현재 주력하고 계신 활동이 있다면 말씀 나눠주세요. 현재 성북에서 주력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이 커뮤니티 댄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민 무용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성북 정보도서관에서 활동을 이제 주로 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가족 단위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다 가족 비슷하네요. 나이가 초등학생 정도고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한 50대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무용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무용단 활동을 작년에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은 했으나 이제 조금 더 이 모임 자체가 자발적이고 그렇게 본인들 주민무용단 분들이 스스로 운영하셨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옆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잔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안도 해가면서 그 사업을 조금 주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이게 초등학생이랑 50대 분들이 한 수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네네. 아니요, 한 수업에 맞아요? 들어가요. 네. 그럼 같이 추세요. 그런 게 네, 바로 네. 커뮤니티 네, 댄스인 맞아요. 거죠. 네. 그게 원래 뭐 아일랜드에서 부르는 이름은 트레디셔널 셋댄스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있는데 네. 길고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런 사업이 시작됐을 때 성북 안에서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서 참 관심 있고 하셨던 시기라 그게 잘 맞아져서 조금 재해석한 것도 있어요. 커뮤니티 댄스로 또 성북 안에 있는 이 모여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 네. 그럼 이 모임이 정기적으로 계속 모이고 있나요? 네, 매주 토요일 날 11시에 도서관 지하 연습실에서 모이고 있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아이리시 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누구나 오시면 돼요. 네. 우선은 신청할 수 오세요. 가시면 오셔서 네, 구경하시고 네. 어쨌든 그 무용단의 대표자분이나 총무분은 다른 분들이시니까 같이 이야기하시고 뭐 도서관에서 오며 가며 구경하다가 같이 이제 공연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네.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시면 되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아이리시 댄스를 가르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학생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그런 게 있다면 네. 예전에는 저도 탭댄스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탭을 가르칠 때 배웠던 학생이 제가 아이리시 댄스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떠난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머문 사람들은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약간 미안하지만 본인도 인정하는 몸치였던 거예요. 그 보통 아이리시 댄스가 모두에게 생소해서 모두가 네. 자기는 몸치인데요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네. 근데 이거는 모두에게 처음인 춤이니까 괜찮아요. 그랬는데 어떡하지 싶을 정도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본인이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춤에.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으신 거예요. 자기가 좀 못 추고 다른 사람 같이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서 좀 눈에 띄게 많이 못 따라가도 본인이 괜찮으신데 이게 제가 아까 계단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느 순간 느낌을 아셨나 봐요. 갑자기 일취월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본인도 굉장히 만족하고 주변도 저도 보람 느끼고 같이 배우는 친구들도 다 보람을 느끼고 이 사람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몸치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관심도 많고 또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극복이 되네요. 근데 본인이 그냥 즐겼던 거죠. 네, 나는 괜찮아. 난 뭐 댄서가 되려는 건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냥 본인이 즐기다 보니까 뭐 어느 순간에는 엄청 늘어서 지금은 발레리노가 되겠다며. 춤에 이렇게 눈을 뜨셨나 봐요. 뒤늦게 춤에 너무 눈을 떠서. 한 얼마나 배우면 몸치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사람마다 이건 정말 생소한 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한 번도 사실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춤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정말 격차가 커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진짜 몇 년 지나다 이렇게 확 느는 경우도 있고 한 달, 2달 돼서 감 확 잡는 분들은 그때부터 막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제가 발레를 오래 배웠어요. 네. 한 7년, 8년 배웠는데 좀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발레 하신 분들이 처음에 쉽죠. 그러니까 저희가 솔로 댄스를 추는 춤을 보고 발레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플리에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점프를 해서 발목으로 점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만 다르고 그래서 춤을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시작할 때 쉽기는 하죠. 네. 근데 결국에 어느 정도 되면 비슷해지더라고요. 춤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워낙 그냥 처음인 춤이라서. 네. 첫 경험보다 꾸준히 네, 오랫동안 맞아요. 하는 게 그러니까 더 본인이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춤은. 네. 그래도 하영 씨는 발레 하셨으니까 만약에 배우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러겠죠. 같이 배웠는데 왜 쟤는? 막 제가 좀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 발레 학원을 등록을 했었어요. 1년 전에. 근데 다 성인 돼서 발레를 하시던 분이고 네네. 저는 어릴 때 발레를 어렸을 했으니까 때부터.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 저희는 소프트 댄스, 하드 댄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드 댄스가 보통 알고 계시는 그 탭을 치면서 하는 춤이거든요. 근데 소프트 댄스가 이제 발레 같아 보이는 춤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하실 수 있어도 아마 하드 댄스 할 때는 또 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평균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뭘 배워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까 다이어트 유산소 확 꽂혔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게 발을 많이 사용하는 춤이다 보니까 네. 오래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춤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부상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발목이나 무릎이나 좀 안 좋은 데는 있지 않으신가요? 딱히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춤이 처음 배울 때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너무 과하게 배우거나 네. 아니면은 아직 거기까지 되지 않는데 욕심부려서 하시면 몸에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한테 맞는 이 속도로 배우시면 그게 몸에 익숙해지고 그 호흡이 생기면 사실 그렇게 크게 부상을 당하진 않아요. 네. 근데 운동이 아니라 이게 무용이라서 네네. 오히려 적당히 하면 더 좋을 것 아, 네,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상체를 굉장히 꼿꼿하게 세워야 돼서, 그래서, 그 어깨 피는 거에 좋죠. 많이들 구부정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체형 교정 교정에도. 네네. 그러니까 발레를 체형 교정할 때 배우는 것처럼 비슷해요. 저희도. 네. 저도 어깨를 많이 굽히고 다니는 편이라서 이런 체형 교정이 필요한데 점점 해야 될 이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손잡고 네, 저희 등록하러 도서관으로. 괜찮다. 네.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는 사실 아이리시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캐나다랑 영국에서 또 배우다가 넘어가셨다고 네. 하셨어요. 성인 클래스가 있어서. 네. 그럼 캐나다나 영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가요? 이 춤이? 네. 어. 우리나라만 좀, 네. 그렇고, 일본만 해도 엄청나요. 어. 중국도 그렇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왜? 일본이랑 타이페이만 해도 네. 대회가 있어요. 근데 대회를 하려면 그 정도의 댄서가 있어야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한 열댓 명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회 자체가. 그리고 이런 대회를 하면 아일랜드나 유럽 어디에서 심사위원이 따로 와요. 그러니까 댄서와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가 돼야 대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일본이랑 중국에도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장현주 선생님께서 거의 선구자시네요. 우리나라에는. 본의 아니게 앞으로 더 그렇게 유명해져서 됐어요. 저희도 대회까지 치르는 그런 게 됐으면 분위기 좋겠어요. 됐으면 너무 네. 좋겠어요. 근데 그게 무용에 대한 관심 자체가 네, 좀 우리나라가 적죠. 좀 아. 적은 네. 편인가요? 예술이나? 적죠. 네, 많이 일본, 적어요. 중국에 비해서도 적죠. 그럼요. 일본에 댄서분이 한국 왔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이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한 3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어떤 분한테 이제 그림책은 50년 차이 난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30년 정도 차이니까 문화적으로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예, 여러 방면의 춤들이. 그러면 무용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보통 우리는 무용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친구들이 보통 예고 가고 예대 가고 약간 완전히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전공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전문자만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취미로 네, 그렇게 해도 네, 되는 네. 건데 너무 나의 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넘어가는 것 진로로만 같아요. 방향을 잡으니까 다 예고, 예대 요 방향만 배우잖아요. 근데 춤이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춤은 왠지 전공자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몸치인 학생분도 지금 그럼요. 발레리노가 되겠다. 되겠다고 뒤늦게 그러게요. 나랑 나이도 비슷한 양반이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춤을 추는 거예요. 거를 조금 논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뭐를 배우는 게 취미나 좀 여가보다는 뭐든지 다 직업과 먹고 살려는 걸로 맞아요. 연관을 시켜서 네네. 지금도 남자 아이가 춤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그 집에 할머니가 반대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남자애가 공부를 해야지. 아, 무슨 취미냐. 근데, 지금이 2017년도인데. 그러게요. 아직 그런 생각을 네, 갖고 계신 네.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면은 재능이 있는데도 맞아요. 발견을 못 근데 하거나 뒤늦게 발견해서 그 남자분처럼 나이가 다 들어서 발레리노가 되겠다고 지금. 선생님이 재능을 찾아주셨나 봐요. 네, 그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꼬마였는데, 그 남자분이요? 그랬나 봐요. 아닌가요? 그랬나 봐. 그런 학생이 있으셨나요? 어떤 분이요? 아까 말한 그 남자아이가 좀 네네네. 재능이 좀 있어 보여요. 최근의 일이에요. 네, 재능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또래 친구가 같은 수업에 있어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할머니. 못 나오는 이유가 너무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아직도 몇 그렇구나. 살인가요? 아이.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이면 아직 공부 안 해도 여러 가지 해봐도 좋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구나 우리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제가 성인 돼서 느끼는 거지만 진로가 한 방향으로만 정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겨나는 생기죠. 나는데 계속 생기죠. 9살한테 남자니까 공부해야 하지 마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 영화에서 봤던 얘긴데 이러면서. 네, 어쩔 수는 뭐 그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화 생각나요. 그 남자 발레리노. 빌리 엘리어트. 빌리 네. 엘리어트. 결국에는 아버지가 반대했었나? 그래서 네, 그런 아버지가 반대를 했으나 이제 네. 발레리노가 되죠, 거기도.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 네네. 되게 감동적인 영화인데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함부로 규정짓거나 남자니까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공간을 갖고 싶어요. 보통 공간들 여기서 사용하려고 보면 뭐 밤엔 안 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밤에 뭘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신청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좀 힘들어 하시고, 연습실에서 뭘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좀 이렇게 각자 공간들마다 갖고 있는 제약들이 있는데, 또 이 제약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냥 뭘 해도 괜찮은 공간을 하나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화 중에 지미 소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한 마을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회관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뭐 엄마가 아이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고 뭐 음식도 같이 해 먹고 파티도 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네, 음악을 하시면서 아까 시간을 뛰어넘는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밤에 좀 활동을 하시나요? 잠이 좀 밤에 없다거나? 잠이 없지는 않은데 밤에 작업을 할 때 이상하게 집중이 되기는 해요. 약간 우선 주변이 다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집중해서 무언가 막 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공공기관을 사용하면 그게 안 되죠. 네, 뭐 심하면 6시 전에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때 창작 작업은 하시다 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이게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좋겠구나. 근데 그런 게 시간적인 제약도 좀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없는 공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네. 네, 지역 공동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강화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다면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적의 화장법이라고 해서 적의 화장법? 네네. 네, 저기 화면에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네네. 아멜리 책이에요. 노통부의 적의 화장법. 프랑스 책인가요? 네, 짧은 책인데요. 내용도 되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내 안에 나를 만나는데 그게 악이냐 선이냐 에 대해서 되게
짧은 어떤 실제 상황을 두고 그거를 책으로 또 내신 거기서 그냥 우리는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이 어떤 사고를 그 작가는 그 사고를 보면서 저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의 능력도 한번 저 책 보면서 신기하다. 막 그랬었고 내용도 흥미로웠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네. 저희도 소설책이죠. 네네. 저희도 한번 소설이니까 쉽게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쭉쭉 읽히더라고요. 저는. 그럼 혹시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는데 다음에 나왔으면 하는 추천해 주시고 싶은 사람 책이 있으시다면은 이남주라는 분이신데요. 네. 엘마드레라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시고 사회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본인은 나는 사업한 사람이야라고 맨날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이 뭘 한다고 했을 때 항상 그냥 와서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음식을 하시는 분이신데 차림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이 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항상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분도 사람 책으로 이제 제가 그래서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저희 방송에도 한번 나오셔서 좋은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혹시 네네. 오늘 나오신 소감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아일랜드 이야기는 음악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얘기할 기회는 되게 많은데 사실 어제도 하고 왔는데 아이리시 댄스를 얘기할 기회는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좋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아이리시 댄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고 또 네. 처음 접해보는 분야인데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돼서 저희한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표님이 네. 조용하신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조곤조곤 되게 잘하세요. 말씀 너무 네. 잘해주세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감사합니다.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장현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권의 사람 책이 사람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 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립 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